안녕하세요.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혜린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 휴장 때문에 열리지 않았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일본의 변동성을 조금 신경 쓰면서도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980선 약간 이탈하면서 파란불 들어오게 돼 있었지만 현재 구간 괜찮고요. 코스닥 역시 연중 최고가, 어제 종가도 연중 최고치였는데 580 시가부터 보여준 이후 계속 지켜주고 있습니다. 갭이 메워지지 않았는데 오늘 유독 수급에서 좀 특징적인 모습은요. 외국인들이 소폭이지만 전방위적으로 약간의 매도 스탠스로 돌아섰다는 점이 되고 있고 기관의 전면적인 시장에 대한 매수로 인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흐름이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쪽에는 약간 매물이 나오는 듯도 한데요. 옆나라 일본도 장 초반 3%가량 다시 한번 조금 흔들리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니케이 14,000에 지금은 또한 회복이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2부를 통해 준비한 소식들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조금 전에 하락 반전했다가 플러스권으로 다시 올라온 코스피. 장 초반이었지만 개장한 지 1시간이 흐른 지금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수급도 궁금하고요. 외국인들이 얼마나 파는지와 전일 천억 넘게 이제 사줬던 연기금은 오늘 아침에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는지요? 네, 사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어제 미국과 영국이 휴장이었죠. 네. 주체 사실 외국인들의 움직임 방향성은요. 즉 미국장을 보고 많이 판단을 하는데 지난주에 일본 증시의 급락, 그 이후에 엔화의 흐름, 백엔이 깨질 것인가 아니면 이가 마지막 지지선이 될 것인가. 그리고 외국인의 행보가 사실 미국장이 개장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정도, 즉 오늘 미국장이 개장하기 전까지는 큰 흐름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역시 선물지수 어제 코스피 지수도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소폭 매수를 가담을 해줬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 연기금이 상당히 많이 샀었죠. 그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1980선을 회복 어제는 못했었지만 그래도 80선에 다가서는 모습. 오늘 이제 연속성으로 상승세는 좀 이어지고 있지만 수급을 보면 어제랑 또 딴판입니다. 기관이 팔고 있고요. 결국엔 프로그램으로 어제 기관이 샀으면은 오늘 프로그램으로 기관과 외국인 물량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219억, 개인이 224억을 반대로 사고 있고요. 기관은 아침에 순매수해서 순매도로 돌아섰는데 그래도 연기금과 투시는 사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사실 많은 물량을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들 또한 오늘까지 국내 증시, 아시아 등에서 가장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결국엔 일본 증시가 바로미터가 아닌가 오늘까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화가 어제 100.8엔, 즉 달러 대비 상당히 많이 꺾였다가 오늘 101.6엔까지 지금 전일 대비 0.6% 정도 상승하는 모습. 니케이 증시 아침에 하락 14,000선이 깨졌다가 다시 14,000선이 올라왔다가 지금은 약밤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에 상장된 니케이 선물지수를 보면은 그래도 견조한 상승세 0.8%대 120포인트의 상승 중을 일단 나타내고 있다는 점. 니케이가 사실 볼린저 배드 하단이 한 13,700에서 60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 하락 조정이 나오더라도 크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일본 증시 그동안 편입을 못했던 어떤 ETF라든지 펀드 이런 쪽의 투자자분들 사실 대기 물량이 있었으면은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나 이런 추가 말씀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속내를 잠깐 표현해보죠. 외국인 어떻습니까? 우리의 수급은 우리도 몰라. 왜냐면 외국인도 여러 명 있잖아. 즉 미국계도 있고요, 유럽계도 있고요, 중국계도 있고요, 일본계도 있고요. 다 같은 미국계만 사실 외국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산 세력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가끔 가다가 매도가 많이 나오는 날, 그 다음 날 매수가 많이 나오는 날 이런 날은 항상 미결제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요.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도 하루하루 최근에 등락은요 한 세력이 아니라 여러 세력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의 현물을 사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게 맞다고 계속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간은 어떻습니까? 일본 증시가 숏이냐, 즉 최근에 말씀드린 농축 전략에 대한
그런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관이 연기금이 어제 많이 산 이유에는요. 일본 증시가 이제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이 숏을 많이 치지 않겠냐 이런 심리적인 어떤 분석이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좀 간만에 베팅을 한 거고요. 한국을 이제 사주면은 일본에 만약에 숏을 외국인이 치고 있다면은 한국으로 롱이 들어오지 않겠냐, 바이가 들어오지 않겠냐 이런 어떤 생각 속에서 기관이 좀 행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로 그 역풍으로 엔화가 지금 101.7엔까지 올랐는데요. 오늘 102엔을 다시 돌파하게 된다면은 이 생각은 또다시 버리는 게 좋겠죠.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농숏이라는 게요. 외국계 헤지펀드 어저께 뉴스를 읽어보신 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또 패스트머니라고 또 표현을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즉 헤지펀드들은요. 미리 많이 들어간 자금들이요. 일시적으로 어쨌든 일본의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상당히 좀 수익률이 많이 나다 보니까 단기간에 패스트머니가 빠르게 HFT 고주파 매매라고 해서 지난번에 한번 안내를 드렸는데요. 그런 선물 매도에 의한 급락이 현물 쪽에서 나온 즉 기계적 물량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프로그램 물량.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본 증시에서 단기적으로 많이 작용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은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외부 변수를 생각하지 말고 기계적으로 우리 매매한다. 즉 빠지면 사고요. 올려만 팔고요. 뭐 이런 식의 매매를 최근에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좀 주의할 거는 전기전자랑 운수장비, 전차군단은 좀 최근에 단기 많이 오른 상황에서 오늘 추격 매수가 좀 개인 입장에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전체 238억 중에 전기전자 128억, 운수장비 117억. 최근에 삼성전자 흐름이 어떻습니까? 정말 재미없죠? 지금 연초에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뭐 가장 고점은 한 156만 원 정도, 가장 저점은 한 140만 원 초반대. 근데 최근에는 140 한 7, 8만 원에서 150만 원 안팎으로 계속 한 2, 3%대 왔다 갔다 변동을 보이는 걸로 지금 판단이 들고 있는데요. 결국엔 일봉 이 기술적으로 이평선도 122평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던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저조해질 수 있다는 점, 그런 점과 맞물리면서 삼성전자도 상당히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2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런 관망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개인이 삼성전자를 적극적으로 사기에는 좀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나 이런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외국인 기관 개인의 속내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까지는 좀 눈치 보는 장이 이어질 것이다. 계속 예고를 해주셨었는데 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향후 일본 증시 추가 하락이 크지 않다면 ETF를 다시 한번 담아볼 때다. 이런 얘기 아까 들려주셨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 들어보겠고요. 그리고 사실 엔저의 수혜주로서 그때 예전에 SBI 그룹주 얘기를 하셨었는데 최근에 조금 부진했다가 오늘 다시 조금 돌아서는 일부 종목도 있어 보입니다. 관련해서 전략 같이 짜주셨으면 좋겠고 코스닥도 궁금해요. 네, 일단은요, 사실 저는, 개인 투자가분들이 최근에 코스닥보단 코스피를 많이 하기 때문에 코스닥은 좀 주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개별주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꼭 그거를 투자라는 게 아니라요. 결국엔 실적주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즉, 지금은요, 개별 기업들, 중소기업들 실적주만 체크해도 수익률이 좋을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코스닥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 오늘 연중 사상 최고치를 코스닥이 지금 올해 들어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580선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늘도요. 일단 어제 말씀드린 뭐 아모텍이라든지 이노칩 그리고 차량 운구, 장애인 운구 차량 이런 만드는 오텍 이런 것들이요. 실적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 것들이 왜 수급이 기관 쪽에서 몰리고 외국인이 또 왜 사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신다면은 결국에는 본질로 들어가면 실적이라는 거, 그 부분이 코스닥은 답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본 얘기를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사이 엔달러가 101.85엔까지 0.8% 급등을 했고요. 니케 증시는 상승폭이 상당히 좀 저조하긴 하지만 싱가포르 지수로 봤을 땐 오늘 니케 증시가 조금 오르더라도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볼린저 밴드 하단을 13,800에서 한 600 정도 생각한다면은 지금부터 좀 들어가셔도 결국에는 니케이 증시 15,900에서도 또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물론 고점에 물리셨는데요. 저는 그런 분들 단기적으로 10% 물렸는데 어떡하냐 이런 상담들이 또 들어오시긴 하는데 왜 미리 말씀했을 때 안 들어가시다가 결국 추격 매수 꼴이 된 거거든요. 항상 증시도 똑같습니다. 너무 가열권에 있었을 때 항상 똑같이 들어가기보다는 좀 이격 주정을 줄 때 종목 5일선, 21선 매매가 그런 이격 주정을 줄 때
구도주 매매에 가장 좋은 스킬이거든요. 증시도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증시 단기 급등을 했는데요. 6개월 동안 거의 60%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까? 10% 조정.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일본 증시가 이제 거품이 이거 무너진다. 이제 일본이요. 6개월 상승을 했고요. 아베 총리 그리고 구루다 발언은 좀 잘못하긴 했지만 결국엔 부양 정책을 쓰겠다는 의지가 상당하다는 거 일본 통화정책 회의록에서도 사실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일본의 경제 위기 긴급 진단 이런 것도 제가 어제 안내를 드렸는데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일본 증시는 다시 우상향 연말까지 본다면은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을 이어나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된 코덱스 재팬이라고 있거든요. 얘는 좀 투자하시면 안 되는 게요. 팁을 드리자면 한 해지가 안 돼 있습니다. 한 노출이 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엔저가 발생하면 일본 증시가 올라가서 상승은 될지 몰라도 한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엔저로 인해서 그쪽에서 한 손실이 납니다. 일본 펀드도 마찬가지예요. 한 노출형과 한 해지형이 있는데요. 한 해지형으로 펀드를 가입하셔야지 엔저 효과도 같이 일본 증시 상승과 그렇게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은 뭐 가장 기본적인 상황인데요. 사실 이런 부분도 좀 안내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결국 ETF를 편입하더라도 국내 상장의 ETF는 한해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뉴욕에 상장되어 있는 ETF 랩을 통해서 가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직접 최근에는 해외 주식 이런 서비스로 인해서 오프라인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편입도 지금 시점에서 상당히 고려를 좀 해볼 만하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언제나 현실적인 전략을 주고 계신데 오늘 또한 도움을 받으셨을 분들이 많이 계셨을 줄 압니다. 무엇보다 실적주만 체크해도 충분히 시장 안 쳐다보고도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장이다.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네요. 박재민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코스피가요 1980 라인에 정확히 걸쳐져 있습니다. 일단 보합권에서 조금 지지부진한 장 이렇게 좀 이어지고 있는데 코스닥은 조심스럽게 581 라인까지 올라갔습니다. 개인의 매도 전환이 지금 코스닥에서 보여지는데요. 기관의 나홀로 사자로 지금 신고가를 연중 최고가를 써나가고 있네요. 자, 이어서 선물시장 동향과 전략 역시 세워보겠습니다. 주쌤 만나러 갑니다. 쌤플러스 김대웅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에 눌림 매수 사인 주셨었는데 눌림은 모르겠습니다만 매수하셨더라면 아마 수익은 나셨을 것 같고 오늘 아침에 조금 반대 패턴이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오후 방송에서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미 오전 방송에서 했던 전략 자체가 매수 포지션으로 수익이 났고 오후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이미 고점에서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259.35에서 청산로에서 수익을 다 챙기고 그러면서 어제는 절대로 더 가는 폭에 대해서 매수를 따라잡지 말고 매도를 일관하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좀 시켜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이유는 어제 오버슈팅 자리가 하나가 걸렸고 수급의 부재가 발생이 좀 됐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가자 우상향 가자 아무리 밀어댄다고 해도 못 갑니다. 에너지가 없어요. 그 부분 때문에 좀 쉬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오늘 시장은 개인 수급 변동이 여전히 잡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만 살짝 만들어지고 있겠고요. 또한 시장 출발과 함께 매수 포지션 쪽이 개인과 기관계 쪽에서만 들어왔었지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 포지션이 나홀로 매도로 확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쪽으로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차익 쪽에서 늘 이제는 귀가 다르실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저희 서울경제 그리고 샘플러스 시청자분들도. 왜냐하면 바스켓이 많이 비어 있는데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특히 차익 쪽에서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일단 시장 부정으로 봐도 된다. 그게 시장의 트렌드다. 트렌드는 매일 바뀔 수도 있지만 트렌드를 어느 정도 끌고 다니는 거겠죠. 이쁜 옷이 유행을 타는 것처럼 주센처럼 얼굴이 좀 고릴라처럼 생기고 곰이면 인기는 좀 없긴 하지만 트렌드를 안 따라다니지만 우리 체리나 아나운서님처럼 이쁘신 분들은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인기쟁이가 되거든요. 근데 차익 쪽에서 먼저 압박 카드가 나오면서 비차익에서 푸싱을 못 해주면 가치가 내가 막아줄게 하지 못하면 시장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면서 차익 쪽의 프로그램 영향이 증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매도 출발 이후에 그 매도폭이 좀 확대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아쉬운 게 뭐였냐면 차익 쪽에서 쉬어가고 있다가 이 순간적으로 부러뜨렸다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 시장에서 신호탄을 하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수급적인 측면을 가지고 우상향으로 열기는 좀 한정적이 걸린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주고 있는 거겠고요. 조금은 쉬어가겠습니다라는 포지션을 보여주는데요. 이미 이것이 어제 오후장에서 나오는 징후가 나오면서 오후 전략에서 잡아들였고 그 추세가 지금 내려오고 같이 따라서 조정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일 시장 대응 전략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외국인들의 키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의 기관 쪽에 자금이 아무리 넉넉하게 있더라도 기관 쪽에서 외도독과 파생 시장을 흔드는 자금은 현물 대비해선 적다라는 거겠죠. 그 부분 때문에 기관의 제한적인 부분에 플레이밖에 되지 못하니까 외국인들의 매도 부분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고점 매도로 야무지고 자신 있게 제대로 한번 오늘은 고점 매도로 오전 전략을 대응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257.40 우리 하단 밴드 잠시대 자리 변곡점에서 보여지는 부분과 거의 이격이 없는 상태인데요. 이 부분 지지 여부가 금일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을 지지하지 못하고 장중에라도 살짝 깨게 되면 그 부분에서 눈치를 살짝 치셔야 됩니다. 시장이 먼저 선 조정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는 걸 보시면 좋겠고 이번에 2000포인트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부분이 이격 자체가 줄어들면서 2주 전에 노래 불렀던 부분이 주셈도 틀린 거 맞죠. 아무리 1.5포인트가 됐던 정확하게 집어내지 못했으니까. 근데 저도 신은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이라면 일단 먼저 쉬어가는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금일자리 핵심 포인트는 강력히 종가상에 지키는지 여부가 핵심 포인트고 장중 부분에는 이거 이상한데 라는 정도만 체크를 하시고 나서 종가상 지지 여부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지지 이탈 나올 경우에 시장은 해외 증시와 상관없이 조정 쪽 간다. 257.40 보시면서요. 자, 금일자리 변곡 정보는 마지막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자리 변곡 점은요. 위쪽 상단 259.3 어제하고 똑같습니다. 어제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수익 내려고 매수 따라다니지 마세요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다른 투자자에게도 수익을 좀 나눠주는 여유를 좀 부려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중간 밴드 258.30인데요. 현재 지금 중간 밴드에서 설정 자체가 변곡으로 지금 서로 간에 싸움이 좀 붙어있죠.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현재 프로그램 쪽에서 압박 카드가 나왔고 선물 쪽에서 수급이 관망하고 있다 보니까 주체 부실 속에서 개인의 변동이 확대되고 있는 상태에서 현물의 일부가 시장을 들어 올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갈팡질팡 옆으로 지그재그 패턴인데요. 아무래도 요것은 오전 내내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분들과는 일단 관망을 하고 나서 정확하게 저항 이탈 나왔을 때 매도로 따라가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하단 밴드 257.30을 설정합니다. 그렇다면 257.30에서 257.40 밴드 단순 평가로 단순 평균값으로 257.35로 설정을 해본다라면 이 부분을 종가상 이탈한다라면 해외 증시와 상관없이 우리나라 좀 내려갈 것이다. 조정 쪽으로 일단 쉬어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아이고 쌤 조정폭가 큰가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57.35 내지 257.40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지금은 조금 변곡자리임을 다시 한번 분석해 주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향후 분석은 다음번에. 네, 김대웅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요. 저희 오늘 앞서서 전문가들이 오늘장에 관한 조언을 주셨었는데 이 시간쯤 TV 켜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한 대 종합해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업앤다운 특징주 먼저 갑니다. 먼저 업종목은요. 휴비츠, 한샘, 그리고 크루셜엠즈가 있습니다. 휴비츠 2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오늘 오르고 있는데 61선 깨지 않더니 잘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샘,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전망 때문에 최근 급등세가 멈추질 않고 있는데요. 오늘 또 신고가를 쓰고 있죠. 크루셜엠즈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에서도 잠깐 짚어드렸었는데 동종업체 대비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오늘 두 자릿수 상승, 장중에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간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엔 내리고 있는 하락주, 다운주를 한번 모아봤는데요. SL, 자동차 부품 최근에 좋았죠. SL 지난주만 해도 한 15% 정도 올랐었는데 오늘 드디어 약간 착시점 매물이 나오는 중인 것 같습니다. DHI는 수주 물량 감소 우려 탓에 지금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고요. SBI 모기지는 엔저 수혜주로 거론됐던 종목, 지금 역시 좀 주춤하면서 고점 대비 한 10%가량은 조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먼저 업종목 분석부터 듣겠습니다. 동부증권 방배지점의 김혜란 연구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실적 때문에 혹은 실적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종목들이 오늘 업종목에 많이 보이네요.
네, 최근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 많은 종목들이 좀 상승세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첫 번째 업 종목은 휴비츠입니다. 휴비츠는 이제 자동 거만기, 자동 렌즈 미터 등 생산 판매하는 안광학 의료기기 전문 기업인데요. 전체 매출액의 약 80% 가까이를 수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최근에 상해 휴비츠가 이제 연평균 20% 이상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20% 넘는 영업이익률 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기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비수기였던 1분기에는 좀 실적 부진에 따라가지고 주가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지만 이제 2분기 상해에 대한 기대가 그리고 또 정상적인 영업을 바탕으로 이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휴비츠 보시면 지금 1분기 어닝 쇼크로 이제 급락했던 주가가 60일 이평선에서는 지지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24,000원 선까지는 단기 반등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분기 실적 개선 여부에 따라서는 정고점 돌파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업종목은 한샘인데요. 한샘은 지금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거용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한샘 같은 경우에 이제 욕실, 마루, 창호 이런 종합 인테리어로 리모델링 회사를 사업 영역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수익성 개선이라든지 고성장세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한샘 같은 경우에 이제 최대 성장 유통 채널이 이제 온라인 부분에서 이제 전년 대비해서 25% 가까이 증가한 980억 원 매출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직매장은 15% 가까이 증가한 1,400억 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올해 사상 최대 매출액, 영업이익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급적으로 보시면 지금 외국인들도 꾸준한 매수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신고가 경신 이후에 추가 상승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업종목은 큐루셀 램스인데요. 휴대폰 케이스 업체 기준 큐루셀 램스가 지금 종종 업체 대비해서 저평가 매력이 부과되면서 주가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루셜 램스는 지금 크루셜텍이 지분 인수한 이후에 삼성전자 케이스 수주 물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지금 예상 매출액은 4천억 원, 영업이익은 230억 원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작년 대비해서 각각 170%,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500% 가까이 증가한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좀 기대감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동종업체 휴대폰 케이스 업체 대비해서 크루셜 램스의 주가가 좀 가장 저평가돼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면서 주가 급등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좀 수급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 종목 주가 상승시마다 외국인 기관들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수급적인 부담이 조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주가 급등 시에는 오히려 분할 매도, 그리고 박스권 하단 접근 시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6,500원, 8,200원 선 안에서 박스권 대응하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한샘에 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한샘이 이렇게까지 올라왔지만 추가 상승을 더 할 수 있다라고 하시니 이런 종목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5일선 매매를 해야 됩니까? 네, 5일선 매매가 가장 좋지만 이런 지금 신고가 경신하는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 눌림목을 5일선까지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31,000원 선이라든지 31,500원 선 시점에서도 우선 일부 10%가량 매수 들어가시고 이제 조정 시마다 눌림목 분할 매수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기다리면 또 기다린 조정이 오지 않을 수도 있군요. 한샘 적당히 조금씩 너무 비싸지 않게 한 주 두 주 모아갈 필요부터 있어 보입니다. 우리 동부증권 계시는 김일한 연구원님이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다운주로 가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으로 장소를 옮깁니다. 강보경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 며칠 전에 아주 화려하게 올랐던 자동차 부품 오늘 SL을 일단 다운주로 준비해 주셨는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조정받는 거죠? 네,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데 언제쯤 속도 조절을 받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오늘 그동안의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납을 하면서 지금 2.2% 하락한 17,2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SL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현대 기아차 그룹의 중국 증설과 자동차 시장의 수요 개선 전망으로 최근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AS 부품 비중 상승, 그리고 GN 납품 물량 증가, 제품 믹스 개선 등으로 지분법 이익이 견고하고 글로벌 경쟁업체 대비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되는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실적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엔화 약세 기조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슬로우해진 부분은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완성차 대비해서 부품주의 메리트가 부각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밸류를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매수 관점 유지해드리고요. 17,000원 하향 이탈 시는 매수 늘려가시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BHI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바닥권에 들어와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로 또 악재가 좀 나왔습니다. 오늘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BHI에 대해서 수주 물량 감소를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31% 정도 하향 조정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단 BHI가 올해 수주 목표가 1조 2천억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실제 수주 금액이 6천억 정도 절반에 그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 부분은 두산건설로 이관된 두산의 HRSG 사업부가 1,500억 원 수주를 기록하면서 BHI의 수주 전망을 불확실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가 급락에 대해서는 1분기 영업이익률이 4.1%를 기록하면서 최근 3분기 연속 부진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이 시장이 경쟁이 좀 악화가 되면서 우려가 맞물렸기 때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바닥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바닥권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일단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240주 이평선, 그러니까 중장기 이평선을 하향 이탈해서 벗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을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어느 쪽으로든 강한 수급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바닥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성급한 매수는 좀 자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SBI 모기지라는 종목입니다. SBI 모기지는 최근에 일본 증시의 상승에 힘입어서 지금 거의 한 71% 정도,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7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지금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는데 이 부분이 우려감이 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국내 증시에 상장된 일본 금융기업, 즉 대표적으로 SBI 그룹에 대해서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2.4% 정도 하락을 해서 13,900원 나오고 있는데 SBI 모기지 같은 경우는 사업 대부분을 일본에서 벌이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장기 침체를 겪어온 일본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띨 것이다라는 기대가 좀 많이 반영이 됐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103엔까지 올랐던 달러엔 환율이 101엔대까지 상승세가 주춤한 것이 SBI 모기지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 증시 흐름 보시고 환율 흐름도 보시면서 판단하시길 말씀드리고요. 매수 타이밍 좀 늦출 필요가 있고 확인 후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자동차 부품주 슬슬 분할 매수할 때가 온 것 같다. 타이밍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정금증권 종로 지점에 계시는 강보경 대리님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도 코스피는 1980 유지 중이고요. 코스닥은 기관의 나홀로 매수만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581선 올려놓고 계속 역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문가들의 조언 역시 종합해봤습니다. 이제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김동섭 이사님은 일본 증시 조정 때문에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조정 보이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오히려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라시면서 주식 조정 시마다 담아서 사자 이런 의견 유지하셨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은 반도체 장비주가 좋지만 만약 이미 늦었다고 생각한다면 LCD 장비주까지 대안으로 주목해보자는 의견, 주목까지 주신 바 있고요. 임형식 전문가님은 중소형주 수비 개선 중인데 특별히 지난 연기금의 어떤 패턴을 봤을 때는 기관이 사는 기관 동향을 주목하면서 중소형주 매매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반면 정재훈 멘토님은요, 환율 변화에 따른 트레이딩 전략을 언급하심과 동시에 종목 고를 때 턴어라운드 될 만한 종목을 중심으로 압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덧붙인 바 있고요. 박재민 팀장님은 일본의 니케이가 기술적으로 조정이 마무리 국면에 온 것 같다라는 분석과 동시에 실적주만 체크해도 코스닥 연중 최고치 불허할 것 없이 개인의 수익률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장이라고 설명 덧붙여 주셨었습니다.
네, 이런 의견에 또 다른 전문가는 얼마나 공감도를 표시해 줄지요? 체크해 보겠습니다. 동부증권의 박성일 대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공감도부터 표시해 주세요. 예, 일단은 이제 반도체에 이어 LCD 장비주도 주목해야 한다는 정태근 팀장의 의견, 그리고 환율 변화에 따른 트레이딩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 것 같다는 정재현 멘토님 의견에 제가 찬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유도 궁금하고요. 또 우리 박성일 대리님만의 어떤 차별화된 전략이 있으면 그 부분도 듣고 싶은데요. 예, 일단은 반도체 장비랑 LCD 장비 쪽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지난주부터 이제 기관의 수급이 개선이 된 게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코스닥의 신고가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기관은 수급의 주체로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는 좀 기관이 주목하는 종목들, 이 중에서도 어닝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 반도체 장비랑 LCD 장비 쪽에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일본 증시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베의 정책적 활동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조금 확대가 되고 있는 구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조금 하락 추세를 이어왔던 자동차나 IT 부품줄, 대표적으로 이제 엔화 약세에 대해 피해를 봤던 주식들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펀더멘탈을 조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자동차가 이제 조금 눌리고 있는 구간인데 낙폭이 조금 확대될 때마다 매수하시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바일 게임 그리고 IT 부품, LED 업종이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수급만 체크를 하면서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로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들 단기에 얼마든지 반등할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이 아직 움직이지 못한 거 미리 좀 찾으시면 과감하게 매수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지금 딱 가는 섹터가 아주 훤히 눈에 보이시는 듯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자, 그나저나 오늘 관심주가 저희 시초가 공략주로 사실은 오늘 이 종목 시초가에 들어가자라는 종목이었었는데 겹친다고 들었습니다. 원익 IPS 맞나요? 예, 반도체 장비주를 오늘 시초가에 조금 공략을 해볼 계획이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오르지 않았나 싶지만 그래도 일단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원익 IPS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AMOLED 설비 증설에 나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한 해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서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설비 투자 규모를 조금 상향함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이에 따라 볼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국 관련해서는 이제 LCD 공장을 중국에서 2라인을 증설을 했는데 2014년까지 이제 3라인까지 증설을 한다고 보면 향후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 실적 증가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얼마든지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9,000원, 손절은 6,000원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 기관이 이제 3거래일 정도 전에 100만 주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 기관 물량 자체의 평단이 훼손되지 않는다고만 하면 중기적으로 한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고 가져가 볼 만한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절을 6,000원 정도 굉장히 여유 있게 보시네요. 예, 손절 가격 기관이 들어온 것 자체가 지난주기 때문에 현재 200만 주 정도 매수하면서 평단이 6,300원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초가 공략주로서는 이미 한 2%대 후반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 지금 가도 중기적으로 괜찮은 종목이다라시면서 원익 IPS 재추천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박성일 대리님 종목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들의 힘들고 지쳐있는 포트를 새롭게 힐링시켜 주시는 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김성원 이사님과 함께하는 힐링 포트 시간. KIC 투자자문 김성원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이사님의 현재까지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이 담겼고 또 현재 수익률이 어떠한지 저희가 종가 기준 대체적으로 수익률을 한번 집계를 해봤는데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금 비중이 절반이고요. 대덕 GDS, 골프존, CJ, STS 반도체, CJ가 있었군요. 제일모직. 그리고 지난번에 금호타이어 얘기했었는데 안 잡혔나 보죠? 일단 포트에는 지금 편입이 안 돼 있는 상황으로 나오고 있네요.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익률까지요. 자, 종목이 좀 많아서 나뉘어서 보겠는데 골프존은 일단 보유, 두 자릿수 수익 계속 유지하고 있고 21선 깨면 또 올라타는 그런 괜찮은 흐름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제일모직의 손절 가격을 조금 올리실 생각인 것 같은데 꽤나 빠르게 올라온다 했는데 조금 가파르게 또 수익률을 반납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STS 반도체가 목표가에 도달했어요. 축하드립니다. 두 자릿수 상승. 참 의외로 돌아가죠. 이거 조금 걱정스러워서 목표가를 초반부터 내렸던 종목인데 빠르게 목표가를 가장 빨리 도달을 했고요. 나머지 종목 더 보여드립니다. 이제 CJ도 있겠죠. CJ는 뜻하지 않은 해외 비자금 수사 착수하면서 온갖 악재가 다 들어갔었습니다. 13만 원에 곧바로 끊겨서 다행이네요. 손절 처리된 모습이고요. 금호타이어가 안 잡혔군요. 12,000원 밑으로 안 내려온 모습인데 재매수 시도하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대덕 GDS 모습이 특별히 좋은데 역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조금 변화가 많네요. 어떤 종목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네, 처음에 있는 골프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간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양호하기 때문에 목표 가격 72,000원까지 계속해서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제일모직 살펴볼 텐데요.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최근 추세가 좀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양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웅진 케미칼 인수설 같은 것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 해외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가 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을 조금 높여서 익절할 수 있게 손절가를 9만 원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STS 반도체인데요. 최근에 반도체주 좋으면서 6,000원 목표 가격을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트에서 제외를 하겠고요. 대덕 GDS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근데 STS 반도체 최근에 이쪽이 반도체, 부품, 장비 이쪽이 좋다는데 이제 의외로 처음에 별로 못 갈 것 같아서 목표가를 빠르게 내린 종목인데 이제 또 분위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달성이 됐잖아요. 여기서 큰 차는 좀 아깝진 않으신지. 사실 분위기상 조금 더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또 이 종목이 또 이쪽에서 지금 매물벽을 6,000원 중반대에서 또 가지고 있어서 일단 이익 실현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STS 반도체 의외로 빠른 수익인데 곧 있으면 또 어차피 매물벽을 만나게 될 거니까 11% 정도에서 수익 보고 나오시겠다는 의견 유지하셨네요. 자, 대덕 GDS. 네, 대덕 GDS 같은 경우는 갤럭시 S4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최근 손실권에서 수익권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소수 계좌의 거래가 좀 집중되는 우려사항은 있지만 그래도 이 종목이 이제 전고점 23,100원이었는데요. 살짝 위에 제가 좀 짧게 목표 가격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보유하는 전략을 가져가겠습니다. CJ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이제 비자금 문제 또 외식업에 대한 신규 출점 제한이 역세권 100m 이내 악재가 이렇게 퍼펙트 스톰 같이 겹친 종목이어서 손절 라인 금일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3.7% 반등을 하고 있지만 기술적 반등에서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어서 손절 라인에서 포트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아직도 혹시나 갖고 계시다면 그래도 CJ인데 하면서 오너 리스크 괜찮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약간 반등을 또 주는 사실 13만 원 근처까지 반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하지만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네, 갖고 계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한 13만 원 정도 오면 역시 이제 당초 손절가로 제시하셨던 라인이기도 한데 너무 많은 수익 기대하시지 마시고 적당히 현금화로 혹은 손절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종목이 남아있죠? 못 잡은. 네, 못 잡았던 금호타이어인데요.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연내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고요. 중국 시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매수 가격은 11,600원에서 12,4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15,000원 해서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금호타이어 좀 적정하게 해서 다시 한번 매수를 시도하는 쪽으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금호타이어는 신규로 편입이 될 거고 CJ는 안타깝게 빠지게 될 테고 STS 반도체도 또 목표가를 도달해서 수익을 실현하게 될 테고 오늘 한 종목 정도 신규로 편입이 될 듯한 분위기인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AJ 렌터카라는 저번에 포트 예비 후보군에서 보여드렸던 종목인데요. 금일은 13,050원 수준에서 주가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2개월 정도 보유하겠습니다. 최근에 소득 수준 향상과 주 5일제가 정착이 되면서 아웃도어, 캠핑, 워킹, 여행 등 레저 산업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것이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손비가 인정되고 정기 정비 서비스로 비용이 절감되면서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2010년 이후에 연 12%씩 성장률을 구가하고 있는데요. 2012년 현재 시장 점유율 14.4%로 업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적 추이를 보시면 작년에 매출액이 4,014억 원에서 금년도에는 4,474억 원으로 약 11.4%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도 470억 원에서 524억 원으로 11.5%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트 모양 보시면 현재 13,050원에서 있는데요. 옆으로 지금 수렴해 가고 있는 5일선하고 21선이 모인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서 매수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매수 가격은 좀 높게 제시를 했습니다. 12,000원에서 13,000원까지 매수하시고 목표 가격은 전고점인 14,150원보다 살짝 위에인 14,500원까지 제시하고 손절 가격은 11,5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이 빨간 21선에서는 마치 공식처럼 반등을 보였던 AJ 렌터카. 이제 관심 후보군 정도 편입을 하셨다가 오늘 드디어 정식으로 포트에 편입하겠다는 사인을 내셨습니다. 이만큼 이 포트 예비 후보군은 여러분들이 같이 관심 갖고 계실 만한 그런 종목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 편입되는 그 타이밍보다도 같이 좀 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언제나 포트는 안 들어가지만 예비 후보군을 여쭤보고 있는데 오늘 특별한 얘기를 준비하셨다고. 어떤 종목을 새롭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아까 먼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삼성전자를 포트 예비 후보군에 올렸는데요. 예. 그동안 그 벤치마크 변경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했지만 갤럭시 S4 1,000만 대 최단기간 판매 그리고 12개월 예상 PER 7.7배인데요. 비슷한 업종인 애플과 퀄컴의 PER이 11배, 14배인 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낮은 PR을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 140만 원 좀 멀긴 한데요. 145만 원 선까지 혹시 내려온다면 매수 10% 정도 매수 계획을 갖고 있겠고요. 또 참좋은 레저 같은 경우도 8,000원 중후반에서 지금 계속 있는데요. 8,000원 초반 선 내려오면 한 10% 정도 매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짧게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 꼭지, 성장성 우려 이 부분은 어떻게 걱정을 좀 덜 하시는 편인지. 네, IT 중에서도 그 엔저 폭풍을 피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요. IT 업종 내에서도 애플 제치고 스마트폰 그리고 LED TV 등 업계에서 글로벌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7.7배의 저평가는 언젠가 다시 정상 궤도인 10배 이상으로 평가받을 날이 올 거라고 보고 140만 원대에서 매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비 후보군 역시 같이 좀 공유하는 시간 추가로 특별히 가져봤고요. 오늘 AJ 렌터카가 새롭게 편입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종목들도 많은 변화가 있는 날인데 오늘 표에 나올 가격까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완성된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고요. 김성원 이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개인만 사고 코스닥은 기관만 sab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는 보합이요, 코스닥은 연중 최고가입니다. 코스닥의 상승폭은 한 0.8%가량, 이제 582라인까지 올라왔네요. 자, 일본 니케이는 오늘 장초반 또 한 번 급락하면서 14,000선이 붕괴가 됐었는데 지금 일단 낙폭 거의 다 줄인 상황이고요. 중국 증시가 막 열렸다는데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중국장은 개장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 지금 현재 중국 증시 이제 강보합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주가 지수 0.11% 상승한 2,296.42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주 2,300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는 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은행업의 4월 말 총 자산 및 부채가 하락세를 좀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은행주들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발표했었던 1월부터 4월까지의 제조기업에 대한 이윤 총액이 전년 대비 11.4%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나면서 시장에서의 그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4월 국유기업의 순이익은 2.7%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기업들의 순이익들의 꾸준한 증가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 악화 우려감은 좀 감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반기 철강 업종들의 1일 조강 생산량은 0.3% 하락한 것으로 발표가 나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소폭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철강 업종들이 강세를 나타내기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뚜렷한 정책이나 어떤 이슈가 없는 만큼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가 좀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상해 종합주가 지수 2,300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300선 내외의 혼자 형태 움직임 좀 더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의 분석 들으실 수 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시초가 공략 종목이었죠. 원익 IPS 리뷰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이나 추천을 받았던 날이었는데요. 자, 반도체 장비주 최근에 굉장히 좋은데 이런 트렌드 역시 10분 반영해서 이제 시초가 공략주로 제시를 하셨다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고요. 실적 호전이 기대가 됩니다. 무엇보다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3분기부터는 본격적인 100억 원 이상의 이익 창출이 또한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 있고요. 하반기 반도체 설비 투자 확대 수혜주 그리고 기관의 매수가 5월 달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차트 보실까요? 자, 5월부터 기관이 사기 시작했었는데 사실상 큰 흐름은 없었다가 며칠 전부터 지난주 후반부터 이렇게 급등하기 시작했죠. 바로 이날 최근에 중요한 투자자라고 하는 연기금의 매수가 함께 유입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눌림없이 올라가다가 오늘 또 한 번 이렇게 신고가를 크게 내는 날인데 하필이면 촉이 좋으신 우리 강정훈 부장님께서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이렇게 급등한 패턴 이후에 며칠 쉬었는데도 오늘 정확히 타이밍을 맞춰주셨습니다. 시초가에 들어가셨다면 공략가는 아마 7,420원이 됐을 것 같고요. 장중한 때 7,680원. 오늘 또 한 번 고가를 써내려가기도 했었는데 시초가 대비 한 3.5% 정도 수익을 보셨을 것 같고 지금 약간 수익이 줄었다곤 하나 여전히 무시 못할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요. 오늘 동부증권 박성일 대리님도 이 종목 똑같이 추천하셨는데 그분은 중장기적으로도 좋다시면서 9,000원 목표가 불러주셨고요. 우리 강정훈 부장님은 단기로 일단 앞에 팔자부터 보자 8,000원 목표가 제시하신 바 있습니다. 네, 원익 IPS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함께 매매하셨는데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시초가 공략주를 강정훈 부장님께서 추천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저희 방송과 동시에 공략 종목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출발 증시와이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